안녕하세요. 이종훈. 영문 이름이 토션이라서 토션이라고 일단 저희 회사에서 제품은 출시하는 제품들 중에 이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해줄 수 있는 IC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시장 동향과 그다음에 시장 배경, 백그라운드와 그다음에 기술 동향,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 ANC 기술 자체에 대해서 AMS ANC에 대해서 좀 볼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칩을 사용한 어플리케이션 및 성공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동향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는 이제 헤드셋에 대해서 주로 포커싱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파란색 부분은 이제 와이어드 헤드셋, 일반적으로 이제 핸드폰과 같이 막 나가고 있는 이런 애들인데요. 지금 요 도표 자체는 이제 애프터마켓 액세서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블루투스 헤드셋, 그다음에 블루투스 헤드셋인데 얘는 모노고 얘는 스테레오고, 그다음에 이쪽은 와이어리스 헤드셋인데 모노고 스테레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와이어드 헤드셋의 스테레오인 애들만 쭉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지금 오늘이고, 이제 내년도에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씩 성장을 할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CAGR이 9.2%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9% 이상씩 성장을 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2015년을 근거로 해서 보시게 되면 토탈 넘버를 보면 한 3억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액세서리가 한 3억대 정도 되죠. 지금 파란 거 2015년도에 1억 7천만 개 정도 되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번들로 되어 있는 이제 받으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양쪽에 스테레오로 된 와이드 쪽이 앞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는 아마 이거는 액세서리지만 번들로 되어 있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예상보다는 이제 블루투스, 그러니까 와이어리스 헤드셋에 그렇게 수요가 그렇게 많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걸 일단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 인박스라는 거는 이제 핸드폰이랑 같이 제공되고 있는 액세서리들인데요. 보시면은 와이어드 헤드셋은 계속 감소 추세로 오고 있고요. 거의 없어지고 이게 와이어드, 둘 다 와이어드인데 하나는 모노고 하나는 스테레오입니다. 모노 같은 경우에는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노로 번들을 주는 건. 그다음에 스테레오는 여전히 계속 이렇게 증가 추세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또 우리 핸드셋을 월드와이드로 만드는 그 숫자를 보게 되면 한 15억대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매년에 13억에서 14억에서 15억대 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2015년도에는 25억대가 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인박스이기 때문에 셀폰을 하나하나 팔 때 거기에 끼어서 이제 팔기 때문에 그건 기본적인 숫자는 아마 이제 15억대 이상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걸 합해서 보면은 25억대 지금 에스티메이션 하는 건 25억대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헤드셋이.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헤드셋 시장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이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 지금 사용될 수 있는 장소들이 이제 대중교통, 트랜스포트 중에서 특히 이제 비행기 기내에서 사용하시면 이제 주변에 노이즈를 많이 줄여줄 수 있고요. 운동하실 때에도, 그다음에 도시에서도, 그다음에 집에서도. 그리고 지금 현재 베스트 블루투스 헤드폰의 순위로는 1위가 이제 뱅앤올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위가 제나이저 모멘텀 헤드폰이라고 있는데, 둘 다 저희 AMS ANC 칩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 비행기 타면은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는 게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오 하니까. 그래서 요새는 이거 들고 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타서 이거 꽂고서 하게 되면 조용하니까 그냥 음악 듣고 자게 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뱅앤올프스는 비행기에서도 듀티프리 샵 같은 데 많이 팔고 하잖아요. 그래서 뱅앤올프스 굉장히 유명하고 제나이저 같은 경우도 유명. 사실은 저런 데 저희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10대 청소년의 11억 명의 10대 청소년과 젊은 세대들이 스마트폰을 포함한 개인용 오디오 장치를 불안전한 오디오 환경에서 사용함에 따라 청력 손상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에서 나올 때에는 기기랑 헤드셋이랑 음량을 맞춰서 설정을 해서 나오는데, 애프터마켓 이어셋 같은 경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매칭이 잘 안 되고 오버해갖고서 사운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유아나 청소년들이 들을 경우에는 청력의 손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 그러니까 WHO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이어 플러그를 주의해서 잘 맞춰 착용하거나 가능하다면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사용하면서 그다음에 오디오 장치의 볼륨을 낮춤으로써 청력 손실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제 권고사항으로 이제 사실 저희 비즈니스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WHO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이제 이걸 꽂고서 이제 아이들이 막 음악을 듣는데 밖에서 소리가 커지면은 이게 서로 노이즈가 막 믹스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크게 해야지 더 들리니까 그걸 스케일을 하면은 적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꾸만 노이즈 이 볼륨을 갖다가 업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청력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저희 이 ANC가 들어갈 경우에는 괜히 볼륨을 업시키지 않더라도 노이즈가 제거되니까 자연히 뭐 어느 정도 낮은 볼륨에서도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되게 낮은 볼륨으로도 명확하게 소리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 노이즈만 없다고 하면 굳이 사운드를 크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ANC 시장 동향을 보시면 ANC 헤드폰은 애프터마켓 액세서리에서 대략 10%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번들로 제공되는 제품들은 스페셜 폰에만 한정되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제품 차별화를 가능하게 하고 그다음에 가격대도 좀 합리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유럽에서는 되게 절대적으로 지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번들로 나간다 하더라도 WHO의 권고를 따를 필요가 있기 때문에 ANC의 탑재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현재 ANC 기술은 이제 디스크리트 기반, 이거는 이제 분산된 여러 가지 그냥 소자들을 섞어서 만드는 기술이고 아날로그 기반이 있고 DSP 기반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각 ANC 기술의 선택의 기준은 디스크리트 기반은 이제 브로드하게 되게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날로그 기반은 최대 ANC 성능에 포커싱할 경우에 그다음에 DSP 기반은 ANC 성능보다는 이제 유연성에 좀 더 포커싱할 경우에 사용이 되는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번들 기술은 ANC가 전자제품 내에 내장이 되어 있거나 또는 외장된 ANC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뭐 이제 하드웨어 전체적인 구조나 그다음에 제조사가 의도하는 이제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전자기기 자체의 ANC의 기술이 내장이 될 수도 있고 헤드셋 쪽에 내장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켓을 보시게 되면은 액세서리의 10%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2015년도에 한 3억 대 이상 팔게 되면은 사실 지금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나중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실제로 중국에 있는 회사들 예를 들면 하웨이라든지 그다음에 르노버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실제로 저희 거를 채택을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스타팅 포인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조금 느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 안 할 수가 없지요. 지금 그런 애들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륨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아날로그 기반의 그 ANC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디지털 베이스 그런 그 노이즈 캔슬레이션 하는 경쟁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는 경쟁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뭐 ANC는 여행을 하거나 사무실 또는 외부에서 또는 전화 통화하는 동안에도 사용력이 뛰어난 이점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주변 소음을 줄여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이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시장 동향이었고요. 지금부터 이제 전체적인 시장 백그라운드의 기술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NC 자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를 말씀을 드리면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사실상 실제 노이즈가 이런 파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안티 노이즈 파형을 제너레이션을 해주면 전체적인 결과는 노이즈 자체의 앰플리튜드 자체가 크기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처음 접하시면은 딱 꽂았는데 야 니네들 하는 말이 들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음소거가 다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노이즈를 줄여준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 노이즈를 제너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그냥 귀에 붙어 있는 스피커라고 보시면은요, 이쪽이 귀고, 근데 귀 쪽에 안쪽에다가 마이크를 놓고 노이즈랑 실제 음원 소스랑 구분해서 노이즈만 제거하는 기술이 있고요. 바깥쪽에다 마이크를 설치를 해서 그 노이즈 자체를 아예 들을 가지고서 안으로 이제 안티 노이즈를 제너레이션 해주는 기술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안쪽에 있는 경우는 이제 피드백 솔루션이라고 하고요. 이 외부 쪽에 있는 걸 이제 피드포워드 솔루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딱 봐도 아시겠지만 두 개가 전혀 다른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쇄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타겟 마켓은 이제 모노 헤드셋입니다. 블루투스 모노 헤드셋이고, 그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스테레오 인이어 타입의 스테레오 헤드셋이고, 그다음에 스테레오 온이어, 그다음에 오버이어. 이게 이어컵의 그 사이즈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부르는 그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이어 타입, 온이어 타입, 오버이어 타입. 예, 귀 속으로 들어가는 인이어. 약간만 살짝 덮으면은 위에다 온도니까 온이어고, 완전히 커버해버리면 오버이어. 이렇게 세 가지로 하지요. 예, 사이즈는 오버이어가 당연히 크죠. 예. 그다음에 모바일 폰의 액세서리로 인이어로도 이제 당연히 타겟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ANC를 사용해서 이제 사용자의 경험을 극대화시킨다라는 내용인데, 일단은 집안에서 들을 때에도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 자체를 켜고서 들으시게 된다면 주변의 노이즈 자체를 줄여주니까 확실하게 이제 음악에 대한 몰입도나 또는 이제 뭐 어떤 영어 회화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 하더라도 좀 더 몰입도가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운드 자체를 줄여서 출력 자체를 낮게 해서 들어도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들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당연히 명료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력이 좀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의 ANC 솔루션을 위한 조건입니다. 이건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이제 전반적인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 ANC 솔루션을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음향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지 되고요. 그리고 우수한 음향이란 좋은 스피커의 선택과 좋은 마이크로폰의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우수한 전자기기, 기본적으로 전자기기 자체가 노이즈가 적고 소비 전력이 낮고 전체적으로 잘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어야지만이 이제 지연 현상이 적어야지만이 이 고품질의 ANC 솔루션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품질의 ANC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용자 친화적인 이제 설계 툴이 분명히 있어야지만이 빠른 시간 내에 좀 더 전문성이 있게 이제 그 ANC 기술의 성능을 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AMS의 ANC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AMS의 솔루션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솔루션의 전체적인 폭넓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미 다 구성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공하는 개발 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누가 봐도 이제 초등학생이 봐도 이해하면서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툴 가지고서 시뮬레이션 패키지 및 신속한 프로토타입 툴을 이용한 독자적인 개발 환경을 쉽게 구축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스템 전문가 및 기술 지원으로 이제 본사에도 당연히 이제 오디오 엔지니어랑 이런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도 시스템을 전부 다 구축을 해놓고 안에서 측정을 계속하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고객사들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 다 그거에 대한 분석과 이제 해답을 드리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노하우도 많이 쌓여 있고요. 저희는 시스템 전문가 및 기술 지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여기 두 번째 개발 툴 및 협력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ANC 칩을 갖다가 공급을 하면은 그 칩을 가지고서 그 이 헤드셋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헤드셋을 만드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만드느냐 그러면 사실은 대기업에서 그걸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그 헤드셋을 받아서 그거 자기네들의 그 셀폰하고
같이 번들로 쓸 수 있는 하나 패키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중간에서 헤드셋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몇 군데 있잖아요. 아마 아시지만은 그 삼성에서 쓰는 그런 회사들 보면 뭐 크레신이나 영보나 이런 애들은 헤드셋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협력사라는 의미라는 것이 이제 파트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회사하고 파트너가 잘 돼서 우리 칩을 공급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기업하고 그다음에 파트너하고 저희하고 세 회사가 서로 간에 잘 조화롭게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대기업이 야 이거 해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파트너가 우리 칩을 가지고서 같이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기업이 또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개발합시다. 그럼 거기서 따라줘야 하는 기술이 있어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협력사가 그런 파트너가 서로나 잘 그 협력을 해서 만들지 않으면은 이제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AMS 오디오 부품의 이제 차별화 기술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통합 바이패스라고 하는 바이패스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이즈 자체가 되게 조용하고 소비 전력이 적다라는 게 이제 저희 제품 자체의 큰 특징, 두 가지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패스라는 건 뭐냐면 전원이 이제 블루투스 헤드셋 같은 경우에 배터리를 따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배터리가 떨어졌을 경우 또는 이제 인이어 테이프도 마찬가지로 배터리가 떨어졌을 경우에 저희 칩으로 전원이 공급이 안 되면 아예 사운드 자체가 아예 끊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아니면 아까 제가 블루투스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인이어 타입 그냥 이어잭을 쓸 경우에는 전원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ANC 칩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ANC 쪽으로 이제 전체적인 오디오 라인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사운드가 안 들리게 됩니다. 배터리가 나갔을 경우에는. 근데 저희는 그 배터리가 나갔을 경우에 일반 그 오디오 라인 쪽으로 스위칭을 해버리고서 저희 칩이 죽어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전원이 떨어져도 일반적으로 음악을 그냥 그 ANC 없는 그 오디오는 들으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 오피앰프랑 그 뉴 아키텍처를 도입해갖고 지금 아까 아마 업계 내에서 그냥 인테그레이트 되어 있는 아날로그 ANC, IC 중에서는 최대 SNR을 가질 수 있으니까 시그널 대비 노이즈 대비 시그널의 레이시오 자체가 훨씬 가장 높은 퍼포먼스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전력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디지털 베이스의 그 노이즈 캔슬레이션을 하는 거하고 아날로그하고 다른 점이 저희는 이 파워 컨섬션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파워 쪽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들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노이즈 레벨도 굉장히 낮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DSP 베이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쪽보다는 물론 가격도 싸고 그다음에 파워 컨섬션도 낮고 노이즈 레벨도 낮고 그런 것이 저희 장점입니다. 저희 전체적인 제품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나와 있는 34X0 그 다음에 34EX 지금 이제 막 개발해서 나오고 있는 3412가 있고요. 그 다음에 34X5 이 작년까지 계속 썼었던 34X5가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 3412로 가면서 좀 더 옵티마이저를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의 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4EX는 디퍼런셜 인풋을 받을 수 있어서 블루투스 헤드셋 쪽이 많이 쓰였었고요. 이쪽에는 요거랑 거의 대조되는 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같은 성능의 같은 기능인데 얘부터 이제 바이패스 기능이 들어가게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인테그레이트 바이패스, 그다음에 로우 노이즈에 나머지 기능은 거의 비슷한 둘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얘는 디퍼런셜 인풋이 된다는 차이가 있고요. 물론 얘랑 얘 같은 경우에는 피드포워드, 피드백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마이크의 위치에 따른 부품이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서포트가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얘 같은 경우에 피드포워드만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피드포워드만으로도 그러니까 좀 약간 이니어 타입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IC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퓨처 제너레이션으로 보고 있는 것들은 그 안에 기존에 이제 저희가 제품을 서포트를 하다 보면은 필터에 대해서 하드웨어로 전부 다 구성을 하다 보니까 약간 유연성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유연성에 대한 보강을 하기 위한 저희가 계획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SNR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는 아날로그의 대표이다 보니까 이제 항상 그 DSP를 쓰는 그 업체들하고 비교를 좀 많이 당하게 되거든요. 두 가지의 솔루션의 가장 큰 차이는 모든 성능면이나 퍼포먼스 면이나 이제 파워 컨섬션 이런 면에서는 저희가 확실히 우세한데 이제 마켓에 나갔을 때 유연성에 대해서 이제 항상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쪽에 대한 대안으로 아날로그인데 유연성이 있는 쪽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프로그램을 하는 이런 쪽이 아니고 여러 개의 하드웨어를 내장을 할 수 있게 그래서 필터를 내부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라운드가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라운드가 있고 신호가 있거든요. 신호 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싱글 인풋이라고 하면은 이 그라운드는 가만히 있고요. 싱글 인풋만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디퍼런셜은 뭐냐면 두 개가 그라운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는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여요. 이 두 개의 인풋을 동시에 넣어버리면 좀 더 증폭되어 있는 크기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걔를 이제 디퍼런셜 인풋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블루투스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그 블루투스에 들어가는 기본 메인 IC 자체가 내주는 아웃풋이 싱글이, 그러니까 그라운드에 싱글만 나가는 게 아니고 디퍼런셜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적으로 저희 쪽에다가 싱글 인풋인 IC에다가 쓰려고 하면은 디퍼런셜 오프앰프를 하나 딱 쓰셔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나온 게 얘라고 보시면. 저희 안에 이제 저희가 필터를 구성을 할 때 어떻게 구성을 하게 되냐면은 캡 값하고 그다음에 저항 값을 이제 조정을 함으로써 그 다른 저항과 다른 캡을 넣으면은 그 안에서 이제 전체적인 그 필터가 변경이 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시정수가 바뀌고 당연히 그 주파수 때가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유연성이 좀 약간 없었다라는 건 뭐냐면 전반적인 최대 퍼포먼스를 내는 것만으로 그냥 고정을 시킨 상태로 제품이 출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부에 여러 개의 그 저항을 바꿀 수 있는 소자나 캐패시턴스를 바꿀 수 있는 소자를 넣고 그다음에 명령을 받아서 걔를 변경을 하게 되면은 필터의 성능을 조금씩 다르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뭐 비행기 안에서에 맞는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필터라든가 그다음에 또는 조금 약간 버스 쪽은 틀리거든요. 프리퀀스가. 그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 조정을 할 수 있는 거를 내부로 저희 포함을 하겠다라는 게 외부 소자로 전부 다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칩 안으로 인테그레이션해서 조절을 할 수 있게 그럼 유저가 이제 상황에 맞게 조금씩 이제 다른 필터를 쓸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3411을 소개를 했어요. 올해는 지금 소개를 해서 내년에는 아마 저것이 이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디바이스가 될 거고 아마 제품이 아마 내년에는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켓에서. We typically have a region of active cancellation from about, I would say, 100 Hertz up to, let's say, 4 kilohertz. So you would receive maybe an active damping curve like this, with approximately about 30 dB cancellation. So this is a typically active cancellation curve for a feed-forward headset, and with a feedback headset, we normally are able to achieve active cancellation which is shifted a little bit towards lower frequencies. So it typically ranges starting at 20 Hertz, maybe up to, let's say, 1.5 kilohertz. So the damping curve would maybe around this. And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to build up a hybrid. So here it is. Here. A hybrid headphone
Or maybe I go out like this. Okay. This green one as well. So a hybrid headphone solution would include a feed-forward approach and a feedback approach, and therefore would combine the attenuation. So with a hybrid solution, you would result, or your headphone would have a superior ANC performance going from very low frequency to very high frequencies. And for higher frequency, we always typically have the passive attenuation of the headset itself. So the overall total, so a typical headset passive attenuation, so which means the noise at your ear is damped because of the mechanics of the headphone itself, would look like this. So at the point where ANC stops working effectively, we always have the damping performance coming in. So we can then achieve with the passive damping a very broadband damping effect within our audible frequency range. Thank you.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피드포워드랑 피드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분을 하시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이게 인이어 헤드셋 컵 아니다라고 보시면 외부에 있으면 피드포워드라고 보시게 되고요, 안쪽에 마이크가 있으면 이게 피드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 두 개 마이크 없이 이 컵만 가지고서 낼 수 있는 성능이 요거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이어 프로텍터만으로도 분명히 외부 사운드는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피드포워드가 커버할 수 있는 레인지가 이렇게 있고요, 피드백이 커버할 수 있는 레인지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ANC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두 개를 그 두 가지 다 분명히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좋다, 그다음에 어떤 게 최적이다라고 얘기를 말씀해드리기는 애매하고요. 왜냐하면 피드백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소음을 이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그 피드포워드가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외부의 소음을 오히려 증폭시킬 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헤드폰을 벗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가 가능해요. 외부 소음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이제 모니터링 모드라고 저희는 이제 얘기를 모니터 모드라고 하는데, 그런 게 가능한데 피드백 마이크는 안쪽에 있기 때문에 모니터 모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피드보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치 설계를 되게 고려해서 잘해야지 되는 게, 바람이 셀 경우에는 바람 사운드가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마이크에 막 소음 이만큼 뭉쳐야지 되지. 그 외부에서는 하듯이 그 설계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지금 모니터링 모드라고 얘기했는데, 음악을 듣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때 못 알아듣으니까 뭐라고 이렇게 빼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은 그 밖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귀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모니터링 모드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에서 아까 그 FX가 그런 의미인가?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저희 기술의 이제 어플리케이션 및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저희 칩을 사용한 제품들입니다. 보시면 베네럴스도 있고, 제나이저, 삼성의 요즘 그 공연가왕에 많이들 쓰고 나오시더라고요. 보시면 레벨1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래트로닉스 것도 있고, 소니에도 들어가 있고요. 삼성의 레벨 5는 이제 되게 큰 사이즈의 제품이고, 다브라에도 들어가 있고, 커슬 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 계속 보이고 있지만 저희 이번에 새로 만든 로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성공 사례 중에 이제 아까 이전에 보여줬던 거는 여러 가지 섞여 있었지만, 이 인기어 타입을 보시면 베이룩스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화웨이 제품입니다. 중국 화웨이사의 핸드폰이랑 거의 번들격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따로 돈을 주고 사야지 되는 번들은 아닙니다. 가격도 꽤 나가는데 성능 자체가 꽤 좋습니다. 거의
뭐 디지털의 ANC 최강자인 보스라고 하는 애랑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내는 저희 친구 하나 써갖고서 저렴하게 저렴하게 그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2억셋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크에 지금 아직 출시 바로 직전인데요. 레노버에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핸드폰 매니팩처러는 삼성, LG 이렇게 하잖아요. 중국에서 가장 큰 데는 하웨이거든요. 하웨이, 샤오미, 뭐 르노버, 뭐 이런 애들, 오포,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쭉쭉 가는데 가장 큰 회사는 상징적으로 저희 거를 채택해서 저 인이어에다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인이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는 아까 뭐 온이어라든가 오버이어 같은 경우는 하나에 이게 가격이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씩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거는 번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받을 수가 없어요. 몇만 원 못 받는다고. 그렇지만은 볼륨으로 볼 때는 엄청난 볼륨을 갖다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뱅앤 올프슨이라는 퀄리티 있는 이 헤드셋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다 벌써 다 쓰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에서 저희 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쓰잖아요. 그죠? 복면가왕에도 나왔듯이 그 이제 오버이어가 이제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후아웨이가 이거는 작년에 나온 모델이고요. 또 차기작에도 저희 거로 지금 계속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적용되실 포인트는 이제 자동차에 차량에 이제 저희 AC를 넣어서 그 시트에 앉았을 때는 노이즈 캔슬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터사이클의 헬멧 같은 경우에도 이제 풍절음이 지금 되게 강한데 지금 한 업체랑 저도 지금 같이 요거에 대해서 다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일럿 헤드셋인데 이것도 이제 저랑 한국에서 한 업체가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밀리터리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밀리터리 그 항공 조종사들이 쓰고서 명확하게 자기가 수신을 할 쪽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십니다. 지금 여기 모터사이클이라고 헬멧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도 요새 우리나라 그 사람들 뭐 할리데이비스 타고 뭐 야마하 타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그룹으로 몰려다니면서 자기네끼리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그러면 얘기하게 되면 그 주파수 대역 내에서 서로 통화를 하는데 바람 소리 많이 들리고 하니까 이게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이걸 딱 하게 되면은 그냥 뭐 사운드가 한마디로 말하면 끝내주는 사운드죠.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크 엔진 소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풍절음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최종 페이지인데요. 요약을 해보면 이제 저희 ANC 같은 경우에는 AMS ANC는 보스 성능을 조금 능가하는 실제 지금 저희가 보스 거를 사다가 이제 레트로핏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거가 성능이 좀 더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결론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파워 컨섬션 자체가 낮다 보니까 긴 배터리 수명을 가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패스 기능 및 노이즈가 되게 적은 옵앰프가 들어가 있으므로 독자적인 기능 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수한 기술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가 있고요. 이제 MS 솔루션을 쓰시게 되면. 그다음에 신뢰성 자체도 선도적인 헤드폰 공급 업체와 이제 필드 검증 자체가 완료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만 해도 알 수 있는 뭐 울프슨이나 제나이저 이런 업체들하고 저희는 기존에 작업을 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스코 써보셨을 거예요. 보스코는 기본 50만 원이거든요. 성능이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 보스의 성능을 능가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니까 아마 실제로 사서 들어보시게 되면은 아 괜찮다 아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오스트리아 헤드폰 메이커인 뭐 AKG 이런 데 거 들어가도 보스코부터 다 실질적으로 캔슬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자료입니다.